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원룸 투자,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부동산 투자 사기 시트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현재 나고야에 3채의 원룸을 소유하고 계시고 추가로 2채를 더 구매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5채를 계약하셨지만 2채는 계약 해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소유하신 3채는 모두 나고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리니어 모터카 호재 때문에 투자를 권유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당시에는 간토 지역에 거주하셨지만 나고야에 투자를 권유받아 매입하신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작년 연봉은 약 350만엔, 올해는 약 900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상담 메일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원룸 8채를 항상 보유하고 5년 정도 지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운영하라는 권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항상 8채를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의문이 들었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업사원의 설명이 너무 길고 항상 지친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절세였지만 최대한 빨리 8채를 구매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물건부터 매각하면서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절세 및 보험 효과를 노리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피곤한 상태였고 영업사원이 저를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해서 그대로 믿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타인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업사원은 병원의 PHS로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지만 절세에 관심이 있어서 만나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PHS로 연락이 왔다는 것이 특이한데요. 아마도 병원 교환을 통해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의사 명단이 어딘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3채의 원룸 월세는 각각 66,000엔, 71,900엔, 71,100엔입니다. 공익비를 포함하면 각각 72,200엔, 78,100엔, 77,300엔입니다. 하지만 고정자산세, 대출 상환금 등을 제외하면 거의 본전이고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 때문에 매달 적자라고 합니다. 월 적자가 약 2,000엔 정도라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이고 나고야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가 합쳐서 1,600엔이라는 것은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 이는 이른바 중소규모 원룸 투자회사들의 흔한 수법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를 낮게 설정하여 현금 흐름이 적자처럼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설립한 관리회사로 관리조합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는 제대로 된 수선이나 관리가 불가능하며 앞으로 금액이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축 물건이고 나고야라는 지역적 특성상 매각 시에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룸은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감가상각이 진행되고 초기에는 중개수수료 상각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게다가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물건이라면 처음부터 이익이 없는 투자입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세와 투자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투자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절세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를 미루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엔짜리 아파트를 사서 연간 15만엔에서 20만엔 정도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해도 매달 적자를 본다면 손해입니다. 차라리 고약 납세나 기부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2천만엔짜리 아파트가 35년 후에도 2천만엔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는 오르며 임대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쿄와 비교하면 나고야는 임대료 잠재력이 낮습니다. 임대료 대비 수선비 비율이 높아져서 더욱 위험해집니다. 현재 이 원룸의 수익률은 3에서 4% 수준인데 4% 이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원룸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경기가 상승세일 때 산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하락세일 때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원룸 투자는 투자 위험이 높고 수익률은 낮으며 성공 확률도 낮습니다. 솔직히 왜 원룸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8채를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5년 정도 지나서 팔라는 말도 절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5년 후에 1,900만엔에 산 물건을 1,900만엔에 팔 수 있다면 괜찮지만 1,500만엔에 팔게 된다면 손해입니다. 5년 후에는 관리비도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 원룸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는 12채나 구매한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이상하게도 팔지를 않습니다. 한 고객은 12채 정도의 원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세 효과도 전혀 없고 매달 4천만엔이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원룸을 사서 절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기에 원룸을 산 의사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원룸을 판 회사에 물어봤더니 절세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에게 당신을 속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결국 그분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마도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원룸 투자 사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연봉이 높아서 매달 손해를 봐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룸 업자의 말을 듣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내분과 상의해서 매각 금액과 자녀 대출금을 비교해보고 여유 작은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빨리 원룸을 처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금은 600만엔에서 700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세 채의 원룸은 모두 서브리스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브리스 예약 조건은 무료이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서브리스를 예약하면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매각 시에는 우선 자녀 대출금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내놓고 매각이 안 되면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20%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 물건은 신축이라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3천만엔 이상에 구매한 물건이 2천만엔대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정보를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믿으시면 됩니다.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친절하고 기분 좋게 말하는 영업사원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의료인으로서만 살아오신 선생님께서는 이런 영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원룸 문제와 병원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셨을 겁니다. 아내분 덕분에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아내분께 감사드리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원룸 투자 피해를 입으신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상담을 받고 계시지만 실제로 매각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만 하시고 의료계에만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깨끗한 면만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척 접근하면 쉽게 속아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 물건은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도쿄의 원룸은 3천만엔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쿄 사람들이 나고야나 오사카의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도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쿄 사람이 지방 물건을 산다면 그 지역에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없다면 지방 물건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